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거대한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현대 심리 치료죠. 근데 이 둘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무엇이 우리를 진짜 치유로 이끌어주는 걸까요? 오늘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나 어떻게 해야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마음이 정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신기한 게요. 오늘날 그 수많은 심리치료 이론들이 딱 한 가지에 대해서는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해요. 그게 뭐냐면 심리적인 문제의 가장 핵심에는 바로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의 목표는 결국 이 능력을 다시 찾아오는 거다. 이 말이죠. 자, 바로 여기가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할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먼저 찰 융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융은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요? 융의 생각은 아주 확고했습니다. 치유의 열쇠는 다른 어디도 아닌 바로 우리 내면에 있다고요. 우리가 융하면 보통 신비로운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사실 융의 초기 연구는 굉장히 과학적이었어요. 그는 콤플렉스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과거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었던 아주 강렬한 감정 덩어리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무의식에 딱 박혀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이 콤플렉스의 뿌리가 관계 경험에서 온다는 점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융은 연구 방향을 크게 틀어요. 그리고 우리가 훨씬 더 잘 아는 개념, 바로 원형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형이라는 건 콤플렉스랑은 완전히 반대예요. 개인의 경험이랑은 아무 상관없이 우리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어떤 보편적인 심리적 설계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문장이 융 후기 사상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성격 발달은 외부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거의 전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마치 씨앗이 알아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듯이 자율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는 건 그냥 내 안의 과정이 투사되는 스크린에 불과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융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시선을 현대로 한번 확 돌려볼까요? 현대 심리치료, 특히 뇌과학이나 애착 이론 같은 최신 연구들은 융과는 정말이지 180도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현대과학에 내린 결론은 아주 명확해요. 우리 인간의 뇌는요, 애초에 혼자 동떨어져서 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도록,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뿌리부터 관계적인 존재인 셈이에요. 이게 융과 또 다른 점인데 융은 감정을 그냥 분화되지 않은 어떤 에너지 덩어리처럼 봤거든요. 하지만 현대과학은 달라요. 각각의 감정 하나하나가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봅니다. 감정은 우리한테 지금 이게 필요해 라고 알려주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조절하게 도와주죠. 생각해보세요. 갓난아기도 엄마 표정을 보면서 웃고 울잖아요. 이걸 보면 딱 알 수 있죠. 우리의 감정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있다는 걸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이게 훨씬 더 명확해져요. 정말 흥미롭죠? 우리 핵심 감정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관계 속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됐는지를 딱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 분노는 뭐예요? 타인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세우게 만들죠. 슬픔은요?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서 위로를 찾게 만들고요. 결국 모든 감정이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행동을 준비시키는 신호인 셈이에요. 그래서 애착 연구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나라고 느끼는 이 자아는요, 혼자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생겨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 아빠 같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마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듯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건 융이 말한 내적 발달 모델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정면 도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근본부터 다른 두 가지 관점. 그렇다면 실제 치료 현장에서는 이 둘이 어떻게 부딪히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융의 관점에서 치료사는 뭘까요? 내담자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성장 과정을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촉매제 같은 역할이에요. 성장은 안에서 오는 거니까요. 하지만 현대적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치료사는 안전하고 새로운 관계 경험을 직접 만들어주는 아주 능동적인 참여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새로운 관계 경험 자체가 치유의 핵심 동력이라고 보는 거죠. 성장이 과연 내면에서 오는가? 아니면 관계를 통해 오는가? 바로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현대과학의 발견들은 전통적인 융의 분석 심리학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분석 심리학의 미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 그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 치료는 실제로 뭘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는 것들인데요.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고 또 우리가 힘든 감정을 어떻게 피하려고 하는지 그 패턴을 찾아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반복되는 대인관계 패턴이나 치료사와 맺는 관계, 그 자체를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실 안에서 벌어지는 이 생생한 관계가 곧 치유가 일어나는 무대가 되는 셈이죠. 여기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융심리학은요, 현자나 아니마 같은 어떤 정해진 내용물, 즉 원형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현대심리학은 좀 달라요. 그런 내용보다는 치료 관계를 통해서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즉 관계 역량 자체를 키우는 걸 목표로 삼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릇 안에 뭘 담을지보다 그 그릇 자체를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에 집중하는 셈이죠. 자, 결국 우리는 처음에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우리의 진짜 변화와 성장은 과연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이미 심어져 있는 씨앗이 혼자 싹을 틔우는 과정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따뜻하고 안전한 관계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과정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각자 다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